네, 안녕하세요. 토이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38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은행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매수합니다 라고 하고,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그 다음에 같은 코덱스의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추매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조금 더 매수한다는 건 아마 오늘 시장을 아마 보셨을 텐데, 좀 그런 사정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여기 폴더 안에 여기 38번째 거 보시면 되고,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글 작성된 글 지금 영상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매수한 코덱스 은행 ETF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 매수한 것들 기존 종목이 있는데 그거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이었냐 하면 여기 요 화면은 요 출처는 네이버에 있는, 그죠? 예, 그 네이버 증권에 있는 국내 증시 쪽 보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출처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뿐 아니라 뭐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죠? 블랙, 검은 금요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 2조 이상 샀고, 외국인은 1조 5천억 던졌고, 기관도 6천억 던졌네요. 그쵸. 예, 그림상 아주 진짜 할 말이 안 나오는 날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 그죠? 저는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냥 코덱스 은행만 살려다가 오늘 이제 두 개를 샀고요. 나머지들도 조금 하락이 있길래 이거 같은 코덱스 두 개, 이거 다, 이거 사실 코덱스 은행은 이거 월말 배당인데 월중 배당으로는 안 샀고 그냥 월말 배당. 얘도 좀 하락돼 있고 오늘 살려고 마음먹었던 거라 그냥 좀, 그죠? 예. 원하는 가격에 샀고, 그 다음에 여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좀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 부분도 살짝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 두 종목에 대해서 월중 배당이니까 이때 조금 더 추매를 했습니다. 두 개씩. 평소에 사는 양보다는 좀 더 많이 샀죠. 네, 요렇게. 저는 이걸 감히 제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건 그쵸. 어떤 분들한테는 또 마음 아픈 일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로서는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 종목을 좀 이용해서 여기 제가 사고 싶었던 거, 추가하고 싶었던 거를 추매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개씩 어떻게 샀냐면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사실 어제도 두 개를 더 추가했었는데 오늘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해가지고 두 개씩 더 추가해서 총 14주, 14개를 갖게 됐고, 그리고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원래 기존에 두 개가 있었어요. 올해 2월 달에 한 개 사고, 2월 10일 날, 5일 날 각각 한 개씩 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한 개 사고, 또 한 개를 더 추가 매수했네요. 그래서 총 두 개를 더 더해서 총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4개, 4개를 각각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토탈은 4개, 14개 이렇게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추가된 거고,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두 개가 더 추가되고, 요거는 없던 거니까 기존에 없어서 요거는 신규로 추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산하기로는 우리가 월배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배당, 월중배당, 월말배당 각각 합산해 보면 7,790원 정도 이렇게 모았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추가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건 됐고요. 자, 그러면 코덱스 은행에 대해서 좀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두 주로는 신규로 매수했고, 매입 금액은 8,530원에 두 개를 매입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2월 28일 두 개 8,530원에 두 개를 매수했습니다. 예. 얘는 말 그대로 코덱스에서 은행이다, 그죠? 은행 바스켓을 담은, 그러니까 은행 ETF예요. 그러면 은행주 다 들어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은행주 다 들어있고요. 얘는 연배당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토스 여기 은행 그 증권에서는 6.9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지금 제가 엑셀 놓고 한번 돌려보니까 한 4%대 나옵니다.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여기 보면 토스 증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증권사에 따르면 이런 배당 수익률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4%인데 이건 7%죠, 약. 이거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작년 데이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좀 더 많이 줬지 싶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보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놓고 그냥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 어쨌든 4%대 정도에 나오는 은행 ETF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없고, 그리고 얘는 월말 배당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날이죠. 배당락이 낮는 날이에요. 배당락은 27일 났고 실제로 이제 배당금이 입금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한편으로 배당락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하락이 2.5%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 상황이 뭐 하락이었기 때문에 하락이 된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어쨌든 얘도 배당 자체는 3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마음에 듭니다. 고정 배당인 거. 그리고 차트는 저는 안 봅니다. 차트는 이제 좀 패스하고 그냥 이런 그림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얘는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니까 이 시가총액은 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고정 배당도 마음에 들고 됐죠? 그리고 지금 뭐 9번이라고 쓰긴 하지만 이게 12개월 월말 배당으로 계속 나옵니다. 월 배당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가 이 ETF가 투자되고 있는 비중은 다 은행이라 그랬죠. 특이한 건 여기 카카오뱅크도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한 10%가 넘더라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은행 쪽을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특히나 이 토스뱅크, 토스증권도 있잖아요. 얘가 상장이 안 됐죠. 토스는 그죠? 상장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얘도 상장을 하겠죠. 그리고 K뱅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무슨 디지털 은행 한 개 더 나오지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디지털화 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존에 있는 지금 이런 하나, KB, 신한, 우리 이런 데도 지금 물론 얘들은 이미 디지털화 돼 있긴 하지만 근데 얘는 오프라인점이 아직은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오프라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알고 계시죠?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금융주.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한 며칠 전인가 0.25%또 떨어졌잖아요. 사실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 은행주는 그닥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주는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수혜를 많이 보는, 왜냐하면 이자를 주고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챙길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자를 뭐 예대 마진인가 뭔가 부른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죠? 예대 마진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게 좀 낮아지니까 은행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냥 천천히 조금 모아가면 은행주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은행주, 금융주 이런 것들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은 주식들 보면, 물론 지금 은행도 있고 여기 은행도 있지만 고배내성주 안에도 은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채권 혼합에도 아마 들어있지 싶고, 타임폴리오 여기도 아마 은행주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에는 꼭 은행주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제가 뭐 좀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매수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수익률 요거는 아니지만 4%대니까 좋다고 보시면 되고, 한두당 배당 금액은 30원대로 고정 배당, 뭐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고정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그런 장점 아주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더욱 좋다고 보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2%나 있다고 했죠. 10% 넘게 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디지털 은행이 좀 들어있는 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갈까 생각하면 배당 수익을 계속 30원씩 잘 챙겨가면 됩니다. 또 뭐 배당을 또 더 줄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어쨌든 월 배당에 대해서 현금 확보가 되니까 좋고,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거나 또 다른 데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증시가 이 폭락이란 말 저는 쓰고 싶진 않은데, 그죠? 어쨌든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저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현금이 없을 수도, 그렇죠.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제가 함부로 잘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는 하락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현금은 좀 비중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뭐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찍고 있는데 늘 해오던 얘기 중에 뭐 현금 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오면 이 현금이 약간 빛을 발하죠. 내가 사고 싶었던 거 평소에, 혹은 추가 매수하고 싶었던 거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2개 사고 2개 사고 2개 산 게 저한테는 과감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량이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1개, 2개 사는 사람이 이렇게 6개 샀다는 건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썼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천천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천천히 사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저는 안전한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금리는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은행주는 실적이 뭐 증가하는 것보다도 좀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F 금액 자체가 좀 옆으로 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좀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냥 배당만 꾸준히 잘 주면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어쨌든 뭐 요까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38번째 시간이고 코덱스 은행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좀 하락하는 날에는 좀 다른 종목들 좀 추매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는 그런 의도고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하고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을 좀 추매했다는 내용 좀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러분한테 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